안녕하세요. 열정 강사 이은경입니다. ITQ 엑셀 2021년 5월 기출문제 A형 기본 설정과 표 서식 작성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파일은 여러분들 아래쪽에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출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에너지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분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파일명은 수험번호 다시 성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장 위치는 내 PC에 있는 문서에 있는 ITQ 폴더입니다. 중요합니다. 꼭 봐주셔야 되고요. 아래쪽에서 한번 더 중요한 사항 보실게요. 첫 번째, 요거 1번입니다. 1번.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 너비를 1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는 적당하게 조절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작업 시트. 자, 쉬프트를 누르고요. 쉬프트. 키보드 왼손으로 쉬프트를 눌러주시고, 그죠? 오른쪽으로, 오른손으로 시트의 이름을 눌러주시는 게 첫 번째.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자, 3개의 시트를 선택하고 이 말인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이게 1번이었고요. 한번 해볼까요? 엑셀로 가보셔서 1번 해봅니다. 그죠? 아래쪽 보시면 시트 1번 보이나요? 엑셀 2010 같은 경우는 시트가 기본 3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2016 같은 경우는 시트를 추가해 줬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실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요 얘기였어요.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의 열 너비를 1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시트는 그냥 클릭하고 자, 왼손으로 키보드 쉬프트 어디 있나요? Z 왼쪽에 있죠? 누르고 있으면서 마지막 시트 3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3개의 시트가 하얗게 활성화되는 것이 보일 겁니다. 보이시나요? 자, 모든 시트의 A열의 열 너비를 1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네요. A 열 너비 이름을 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의 너비를 1로 합니다. 1 엔터 되신 거죠. 되셨죠? 두 번째 조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말고요. 옆에 있는 페이지에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번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을 굴림에 11포인트로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엑셀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시트가 3개 다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점 잠깐 볼게요, 선생님들. 아까 이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데이터 컨트롤 플러스 A가 all이에요. all. 모든 데이터.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들? 시트명. 모든 작업 시트. 여기서는 시트를 선택하고 여기서는 모든 데이터를 선택하고 맞나요? 네, 갑니다. 엑셀에서 자, 컨트롤 A 이렇게 셀 전체가 선택되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개의 시트의 셀 전체 선택하고 글꼴을 굴림으로 하랍니다. 굴림, 그죠? 그러면 굴림 엔터가 되겠죠, 선생님들. 지금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굴림이라고 타이핑하시고 엔터. 크기는 11로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인 거죠? 자, 다시 문제지 돌아오셔서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요겁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그죠? 답안 시트, 아까 보신 시트 있었죠?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으로 하시고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감점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엑셀로 오셔서 해볼게요. 간단합니다. 그죠? 3개가 잡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요거는 그룹 설정한 거예요. 이 3개의 시트의 설정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지금 이름을 변경하면서 그룹을 해제해 주는 겁니다. 자, 시트 2를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바로 그냥 시트 2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시트 3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하시면 1번, 2번, 3번 3개의 작업이
맞춰진 겁니다. 여러분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바로 여기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럼 안 되죠? 3작업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죠. 제 4작업은 왜 없어요? 자, 1작업 완성하신 다음에요. 그래프를 만들어서 4작업은 추가할 겁니다. 자, 제 1작업에 오셔가지고 그죠? 각각의 페이지 설정하는 것까지 지금 배우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셀 높이 설정을 할 건데요, 선생님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채점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서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채점 대상은 아니고요. 행 높이, 열 너비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작업에서 1, 2, 3 행의 행 높이 1, 2, 3을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는 25로 하겠습니다. 25 엔터. 그 다음에 사행은 사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는 33 엔터. 그리고 5부터 14까지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22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문제지에서 한번 보시고 갈까요? 자, 문제지에 와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행의 높이가 조금 다르신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두 줄 입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는 세 줄은 25, 그죠? 네 번째 줄은 33, 나머지 5부터 14는 22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설정할 19행부터 설정할 행은 요거예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여기를 L로 쓸 거예요. L. 여기는 M, N, O. 그죠? 요 칸을. 여기는 19행. 여기는 20행에 쓸 거예요. 19행, 20행에 요거를 잡아줄 거예요. L행부터. 그죠? 가볼까요? 자, 그러면 19행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19행의 행 높이는 17.5. 요거는 채점 대상 아닙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20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행 높이를 4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죠? 요거를. 그리고 L부터 할 거예요. L. 여기다가 요만큼 쓰고 싶은 거예요. 결제란으로. 그죠? 자, L열은 L열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 너비는 4. MNO 세 칸을 드래그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 너비는 7.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만큼을 결제란으로 만들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쇄물을 보시고 B4부터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한번 해보실게요. 특별한 건 없고요. 자, 다만 대문자를 계속 써야 될 때는 알파벳 A 옆에 있는 캡슐락 키를 눌러두면 대문자로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숫자는 오른쪽 끝에 있는 숫자 키패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넘너키가 눌러져 있으면 항상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엔터로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입력을 쭉 이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오히려 엑셀 자격증이 시간은 더 조금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파워포인트나 한글보다 시간을 더 짧게 쓸 수 있고요. 자격증 취득률도 더 높습니다. A를 만들 확률도 훨씬 높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에코 한글로 바꾸셔서 그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엔터 치시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고요. 물론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다가 좁은 구역이 있다면, 그죠? C열이 좁은 거잖아요. C열과 D열의 경계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맞춰주고요. 또는 우리가 드래그해서 임의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죠.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입력을 하면 왼쪽 정렬이 되는데요. 에이구 그죠? 교재에서는 문제지에서는 중앙 정렬되고 있죠. 입력을 맞추신 후에
정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류 이렇게 입력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입력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국공리 반복되면 쿡 이렇게 나오죠. 결과가 맞으면 엔터, 틀리면 무시하고 계속 입력하시면 되겠죠. 민간 국 엔터, 민 엔터, 가 엔터, 가 엔터 하시면 될 거고요. 멀리 이동할 때는 마우스로, 또는 이렇게 블럭 잡고 이동하시면 그 안에서만 엔터 치면 이렇게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등록률 가로 열고 %라고 되어 있네요. 이럴 땐 숫자 키패드만 이용하면 훨씬 빠르겠죠.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와 엔터를 이용해서 빠르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입력하시는 거 볼게요. 셀 하나에 두 줄 입력하는 거는 Alt 엔터입니다. Alt 엔터, 커서가 내려갔죠. 단위 콜론 명 가로 닫고 그대로 엔터 해주면 됩니다. 이 말이죠. 113 엔터, 25 엔터, 138 엔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 이동할 땐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정확히, 중요한 건 정확히 빠르게입니다. 오타가 나시면 뒤에 모든 페이지에, 모든 시트에 영향을 주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위 입력할 건데요. 이 아래에 있는 가로 1번, 이거는 문제 번호니까 1번이란 문제란 얘기예요. 입력하지 마시고. 자, 평가 등급도 어떻게, 평가 Alt를 누르고 있으면서 엔터, 등급 엔터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13행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집에서 보시면 3개의 셀이 보실까요? 3개의 셀이 여기 보시면 하나, 둘, 3개의 셀이 하나의 셀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셀을 병합합니다. 엑셀에서 보시면 하나, 둘, 3개의 셀을, 자, 메뉴 홈에 와 있죠, 선생님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주시면 하나의 셀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14행의 B, C, D열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등록률이 있는 요 두 줄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정원부터 3칸 여기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더 편리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의 현원 평균 엔터 치면 아래쪽 내려가고요. 자, 옆에 있는 번호 3번, 4번은 문제 번호이고요. 요거는 셀 테두리 선입니다. 일단 두시고 넘어갈게요. 오른쪽도 가장 많은 인원, 현원 입력했고요. 아래쪽 가시면 관리 코드, 그 다음에 관리 코드 밑에 있는 SA 요거 나와 있잖아요. 입력하지 마시고 나중에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여기 있는 걸 골라올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아직 하지 마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입력하지 마시고 지역 이렇게 하면 입력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책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문제지에 중요한 사항. 정렬은 그죠? 자, 가볼까요? 정렬은 여기 너무 뚱뚱해졌죠? 이리 와. 이 정도 할까요? 자,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몽땅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거꾸로 할게요. 모든 것은 가운데 정렬, 숫자만 골라서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할게요. 엑셀에서. 자, 모든 범위 그죠? 모든 범위 이만큼이죠. B4부터 J14까지 범위를 잡고 모든 데이터는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만 잡아서, 숫자만 잡아서 우리 문제집에서는 평가 등급은 문자네요. 선생님도 A등급, B등급 이렇게 순위까지 요만큼 잡고, 평균도 수식이겠네요. 그죠? 멀리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하는 방법은 첫 번째 거는 그냥 잡고 두 번째부터 어떻게 한다. 컨트롤 누르고 클릭. 합계도 수식이겠네요. 클릭. 그죠? 가장 많은 현원 또 수식이겠네요. 클릭. 요 세 개 이렇게
떨어진 범위 선택하는 거 뭐 누르신다고요? 컨트롤 누르고 클릭입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요거는 어떻게 한다? 오른쪽 정렬해 줍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없어도 입력해 주시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또 하나 꿀팁 하나 드리면 선생님들 이렇게 입력하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오죠. 이거는 문자란 얘기고요. 100점 입력하면 오른쪽으로 가죠. 이거 숫자 데이터란 얘기입니다.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자, 지울게요. 범위 잡아서 딜리트로 지웠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입력이 끝나셨습니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책에서 그 테두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지를 한번 보시면 보실까요,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 전체를 범위라고 봤을 때 바깥쪽이 진한 거 맞나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줄을 기준으로 아래쪽이 진한 거 맞나요? 그리고 마지막 두 줄을 기준으로 위쪽이 진한 거.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선생님들. 전체를 잡고 바깥쪽이 진해요. 요 안쪽만 잡고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잡고 그거의 바깥쪽이 진하네요. 되셨나요? 응? 전체를 잡으면 이만큼 잡으면 이거의 위아래 좌우 바깥쪽이 진하고요. 요 안에 있는 거 요만큼만 잡으면 그거의 바깥쪽 또는 위아래만 진하네요. 가볼게요. 그러면 전체를 잡고 바깥쪽이 진합니다. 클릭하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클릭. 됐나요? 끝. 어이구, 실수 선생님들 다시 볼까요? 다시 가보시면 실제로는 모든 셀에 선이 다 있어요. 그죠? 우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입력하면 선이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다시 갈게요. 1번은 모든 테두리를 한번 주고 2번에서 이 전체의 바깥쪽을 굵은 곳을 한번 줄게요. 됐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부분 안쪽 부분의 바깥쪽만 굵게 한번 더 주면 되겠죠. 굵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됐네요. 교재처럼 됐습니다. 그죠? 두 줄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오른쪽 정렬을 하고 봤더니 선생님들, 그죠? 하고 봤더니 우리 거는 이렇게 셀 구분선 딱 붙어 있는데 우리 교재는요. 가보시면 우리 교재 볼까요? 에고 얘가 아니고 우리 교재 가보면 숫자가 이렇게 뒤로 떨어져 있네요. 선생님들, 그죠? 요 여백이 있죠? 이건 뭐냐면 이게 숫자 서식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냥 오른쪽 정렬하면 안 되고 서식을 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때 어디를 요만큼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평균, 합계, 인원까지 클릭해주고 얘를 컴마 형식으로 할게요. 쉼표 스타일 회계 형식으로 주면 이렇게 셀 구분선에서 약간 1픽셀 정도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마쳤습니다. 이 말인 거고요. 이제 차례차례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죠? 제목부터 한번 넣어볼 거고요. 자, 제목은 도형으로 하래요. 선생님들. 도형으로 하는데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그리고 그림자를 넣으래요. 그리고 서식을 정하래요. 그런 다음에 내용 입력할 거예요. 도형 넣고 그림자 넣고 서식 적용한 다음에 서식 요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 쓸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자, 삽입에 가시면 오, 도형이란 메뉴가 어디 갔나요? 안 보이나요? 왜 그죠? 또는 여기 있네요. 도형. 또는 홈에 가셔도 오, 안 보이나요? 그죠? 가야겠네요. 자,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이렇게 메뉴가 보입니다. 그 중에 사각형 중에서 모서리가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라고 있으시죠? 클릭해서 자, 이거 그림 한 번에 그릴 거예요. 선생님들 도형 어떻게 A와 B 사이의 열에서 왼쪽에서 클릭해서 G의 중간까지 한 번에 쫙 이렇게 한꺼번에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자, 두 번째 문제가 뭐였느냐면요. 선생님들 그림자를 주래요. 가볼까요? 그죠?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왼쪽 아래 가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도형이 클릭되어 있으면 이렇게 서식이라는 메뉴가 떠 있고요. 도형의 효과를 주는 겁니다. 도형 효과 줄 건데 어떤 효과? 그림자. 그 중에서도 오프셋, 대각선, 왼쪽 아래. 대각선하고
왼쪽 아래를 주래요, 선생님들. 그죠?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면 이렇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우리는 어디 아래? 오프셋, 대각선, 왼쪽 아래 요거네요. 그죠?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가 입력을 바로 하지 않고 내용 입력하지 않고 서식을 줄 거예요. 그랬어요. 글꼴은 굴림의 24포인트, 글자색은 검정, 그리고 굵게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홈에 가시면 글꼴은 굴림 하실 거고요. 굴림 엔터. 자, 크기는 24포인트 엔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자색 검정 여기 있죠? 그죠? 여기 글자색은 검정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색 요 페인트통 보이시나요? 채우기색은 노랑 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주요, 어린이집, 현황 누르시면 되고요. 요거는 문제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선생님들 좌우 정렬, 그죠? 좌우로 반드시 정렬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아이콘 위아래에도 정렬 보이시나요? 요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끝나셨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이번에는 제목 잘 넣어주셨고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입력하여 작성하여 문제 볼까요? 우리는 임의란을 선생님들 19행 20행이라고 아까 만들어 놨어요. 그죠? 제가 요거 19행 20행에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응? 여기다가 임의를 만들어서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여기 보실게요. 선생님들 중요한 포인트는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라. 원본을 삭제하라. 그리고 붙이기 하라 되어 있네요.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림으로 복사 컨트롤 C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자, 19행, 20행의 L열부터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여기다 만들어 놨네요, 선생님들. 그런데 보시면 두 줄은 한 칸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 거고요. 글자 쓰기 방향은 세로 쓰기네요. 세로 쓰기. 그죠? 그럼 바로 결제 쓰시면 되는데 이때 어이 아니고 아이입니다. 아이. 오탈하시면 안 되겠죠? 담당, 팀장, 그리고 부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운데 정렬 안 돼 있으니까 너희들 가운데로 와 해주고 여기에다가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시면 홈 메뉴에서 가시면 모든 테두리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복사가 아니라 그림으로 복사. 자, 블럭을 잡아주시고 복사 메뉴에 가보시면 버튼 눌러주시면 삼각형 버튼, 목록 버튼이라 하죠. 그림으로 복사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 주시면 그림으로 복사할 거야 확인해 주시고 복사할 위치는 H열입니다. H열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입니다. 여기 들어왔네요. 그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들 자, 이거 좀 좁다 싶으시면 아래쪽에 있는 열의 너비를 약간씩만 넓혀주시면 그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선생님들 너무 넓다 싶으시면 줄이셔도 되고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배경색이 이렇게 투명하게 비치는 게 보이시나요? 그죠? 사실은 인쇄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셀 구분선은 인쇄되지 않으니까. 조금 거슬린다면 채우기에서 흰색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비치는 게 없어지긴 하죠. 가능한 요거의 높이를 맞춰주시면 좋겠죠. 결제에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이렇게 되셨네요. 요것이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요것도 이왕하는 김에 아까 선생님들 X자 테두리 넣는 방법인데요. 어디 가셔서 테두리에 목록 버튼 클릭하시면 여기 없어요. 그죠? 맨 끝에 가시면 다른 테두리에 가보시면 바로 이렇게 대각선을 넣을 수 있는 버튼 이때 선 건들지 마세요. X만 넣어주고 확인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번에 네 번째 문제 한번 가보실게요. 이거 좀 지울까요? 보기 안 좋으니까 지워주고 네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거 안 했다. 원본 삭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가볼까요, 선생님들? 우리가
LMNO에 만들어졌잖아요. LMNO를 드래그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도 19행, 20행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해 주시면 원본이 삭제가 되겠죠. 그죠? 자, 다시 그 다음 문제 보러 오실게요. 요겁니다. 자, B4부터 J4, G14, I14 영역을 주황색으로 채우게 하세요. 그랬네요. 자, 비연속적인 영역을 선택해서 주황 채우게 하세요. 이 말인 거였어요. 그죠? 우리가 연속 채우기는 그냥 드래그하면 되고요. 그죠? 비연속은 볼게요. 첫 번째는 B4부터 J4까지 그냥 잡습니다. 두 번째 어디? G4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G14 클릭. 그 다음에 H14를 클릭. 자, 보시면 마지막 건 색칠이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라? 주황으로 채우기 하라. 채우기 통해서 정확히 주황 나와야죠. 이렇게 그죠? 클릭합니다. 이 말이죠. 간단하시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제가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들? 데이터 유효성 검사. 교재 앞에다가 데이터를 써주세요. 메뉴의 위치입니다. H14셀에 관리 코드를 이용해서 영역을 잡아줬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말인 겁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다시 말하면 H14에 올 수 있는 값은 유효한 값은 정해져 있어. 이 말인 거예요. 갈게요. 데이터에 제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선생님들.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죠. 아이콘을 클릭할게요. 얘가 물어봐요. 제한 대상이 어딘데 아까 우리 문제지에서 줬어요. 어디라고? 관리 코드 다시 말하면 B5부터 B12까지라고. 어디예요? 목록이라고. 이거 너무 중요하죠. 목록을 잡아줘야지만 우리가 데이터 범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원본을 클릭해 주시고 어디라고? B5부터 B10이라고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 확인하면 이렇게 나왔죠? 이때 첫 번째 거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일 때 요 값을 바꿀 수 있고 두 번째 값을 선택했을 때 요 값이 자동 바뀌도록 함수 넣어줄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H14에 올 수 있는 값이 정해져 있어. 이것이 바로 유효성 검사입니다. 되시겠죠? 자, 이번에는 셀 서식 하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가볼까요? 자, 이거 지우고 셀 서식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요거네요. 셀에 서식을 주는데 셀의 서식, 사용자 정의, 표시 형식의 사용자 정의입니다. H5부터 H10의 셀에다가 데이터는 숫자만 넣고 표시는 명이 되게 해줘. 이 말이에요. 가볼까요? 자, 가보시면 어디에다가 H5부터 H12에다가 지금 데이터는 분명히 숫자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표시 형식 어떻게 알아? 뒤에 명이 표시되게 해주래요. 자, 우리가 121명 이렇게 입력을 하면 왼쪽 정렬되죠? 이 말은 문자란 얘기고 계산, 연산 할 수 없어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은 그대로 주는데 다만 표시하는 형식만 바꿔줘 이 말인 거예요. 자, 홈에 와보시면 표시 형식 메뉴에 이렇게 화살표 버튼, 확장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그 중에 셀 서식의 표시 형식 중에 제일 아래쪽 메뉴 가시면 범주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메뉴에 오시면 자, 지금 보시면 샵, 샵 0 또는 0 보이나요, 선생님들? 그죠? 샵과 0은 숫자를 표현하기 위한 형식입니다. 선생님들 그 중에 샵, 샵 0 골라주시고 뒤에다가 명이라고 써주실게요. 0의 의미하고 샵의 의미는 밖으로 빠져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어서 명만 쓰시면 됩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쌍따옴표 붙여주면 더 좋죠. 당연히 쌍따옴표 붙여주시고 명 이렇게 넣어줄게요. 샵, 샵 0 골라주시고 쌍따옴표 명 쌍따옴표입니다. 이렇게 되시는 거 보이시나요? 또 어떤 경우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선생님들 예를 들면 글자 뒤에다가 지역이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선생님들? 여긴 숫자 뒤에 넣는 거였고요. 문자 뒤에 한번 넣어볼까요? 똑같이 블럭 잡아주시고 표시 형식의 확장 버튼 눌러주시고 사용자 지정 선택해 주신 다음에
골뱅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골뱅이. 그래서 골뱅이는요. 올이에요. 올. 모든 문자 뒤에다가 이어서 지역 쌍따옴표 제가 넣었죠. 넣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서울 지역, 부산 지역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골뱅이 골라주고 쌍따옴표 지역 쌍따옴표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선생님들 이거 숫자에 넣는 거 또는 문자에 넣는 거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그냥 일반이었죠. 되셨죠? 그 두 가지만 기억해 보시면 될 거고요. 선생님들 제가 또 그 차이점 하나 알려드려 볼까요? 샵, 샵샵 0이 있는데 샵하고 0은 숫자를 표현하는 거야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차이점 한번 볼게요. 둘 다 0을 입력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00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서 형식을 샵이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값이 나오지 않았어요. 샵은 유의미한 0만 표시합니다. 이 말인 거고요. 똑같이 0을 입력했는데 여기에 표시 형식은 0 형식을 줄 거예요.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0 형식을 줄 거예요. 0이 나오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들? 샵은 무의미한 0은 표시하지 않을 거야. 0은 무의미한 0도 표시할 거야. 그래서 샵, 샵샵 0을 쓰는 이유는요, 선생님들 보통은 우리가 1의 자리는 무조건 0이 나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샵, 샵샵 0으로 합니다. 샵, 샵샵 샵을 하게 되면 마지막 자리에 데이터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0이면 표시 안 하겠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샵, 샵샵 0으로 합니다. 이 말이죠.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자, 마지막 문제 보실게요. 요거는 25부터 22 영역에 이름을 분류라고 정의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가볼까요? 자, 실제로 마우스를 클릭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L7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M4라고 나오죠. 영역에 셀 이름도 나올 수 있고요. 블럭장 하면 그 부분에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에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그죠? 우리는 어디를 25부터 22를 다시 갈까요? 25부터 22 여기에 영역을 이름을 뭘로 하래요, 선생님들? 분류라고 하래요. 클릭하고 분류 엔터입니다. 이 말이죠. 엔터. 되셨나요? 여기까지 마무리. 그죠? 요거를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들? 자, 파일에 저장하기입니다. 저장 위치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자, 여러분들 방에다가. 그죠? 어디에다가? 문서에 있는 어디에다가? ITQ 방에다가 더블 클릭. 요렇게 돼야 돼요. 반드시 내 PC에 있는 문서에 있는 ITQ. 왜? 시험 문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다가? 이렇게 내 PC에 있는 문서에 있는 ITQ에다가 파일명 뭐라고요? 수험번호 다시 이름. 그죠? 가겠습니다. 수험번호 1, 2, 3, 4, 5, 6, 7, 8 보통 8자리입니다. 1, 2, 3, 4, 5, 6, 7, 8 다시 여러분들 이름 이렇게 쓰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1, 2, 3, 4 다시 1, 2, 3, 4, 5, 6, 7, 8 다시 여러분들 이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제 1작업의 표서식 작성 및 값계산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